다음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사람도 사람의 규모를 잴 때는 키와 몸무게를 재듯이 이 건물도 넓이와 높이를 재는 거예요. 가로 높이 세로 가로 넓이 세로 높이. 그래서 이제 넓이와 높이를 잰다. 이게 규모다. 종류를 살펴보고 다음 이제 규모. 그래서 이 규모를 보면 마찬가지로 국계법, 법제처에서 국계법 들어와서 이제 84조, 85조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옵니다. 건폐율이 넓이, 용적률이 높이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용도 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넓이를 뜻하고 용적률은 높이를 뜻합니다. 전체 면적 내지 높이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120%에서 250%인데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각각의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이 지자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계법 250%를 보면 일단 건폐율이 60%니까 전체 100평의 땅 중에 60% 그러니까 60평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평 초과는 안 돼요. 60평 이하로만 가능한 거예요. 59평, 뭐 50평, 40평, 30평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죠. 그래서 100평에 20%에서 20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이제 살펴보면 건폐율이 60%니까 최대 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곱하기 250%에서 최대 면적 250평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1층 60평 지었다. 2층 60평 또 지으면 120평. 3층 60% 또 지으면 180평. 또 240평. 그럼 마지막은 10평만 더 지어서 전체 25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용적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만약에 상가를 지을 거면 저층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층을 최대한 1층부터 해서 저층을 최대한 넓혀서 짓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아파트를 짓는다. 이종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중고층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건폐율을 낮추고 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16평, 16평, 16평 이렇게 쭉쭉 짓다 보면 어떻게 높이를 높일 수가 있어요. 15층까지 지었을 때 240평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16층에 이제 10평까지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넓이와 높이를 제한을 한다. 이게 이제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다시 이제 또 조금 세분해서 보면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하층, 지상 주차장. 지하 주차장은 지하층이면서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제외가 되겠죠. 다음 피난 안전 구역. 다음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거는 이제 용적률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야지 건축업자가 용적률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이런 꼭 필요한 시설인 주차장, 지하층, 안전구역 등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용적률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1층 100평, 그 다음에 지상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 4층 100평이다 하면 건물의 전체 면적을 뜻하는 연면적은 500평이지만 용적률 제외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용적률은 400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면 지하층은 뭐다? 용적률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지하층을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면 해맑은 미술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도로에서 여기를 보면 1층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경사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사지에서 평균 수평선이 있고 건물의 2분의 1 이상이 평균 수평선 이하로 온다 하면
이제 건축법상 지하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면 이제 보통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3개층, 1층은 상가를 쓸 수가 있댔죠.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경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층으로 들어가면 층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1층이지만 사실은 경사지 안에 2분의 1 이하가 오면서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한 개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 땅값이 비싼 동네 중에 하나가 이태원인데 여기 세븐일레븐 건물 이거 보이시죠? 이게 경사지단 말이에요. 이게 로드뷰다 보니까 경사가 살짝 있어 보이는데 이 감이 잘 안 잡히시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지하 1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여기 요쪽 부분이 요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층이 있죠. 여기가 지하층이 있는데 반대편으로 돌아오게 보면 여기가 경사지죠. 그래서 한 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점, 중국집으로 보이는 음식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지하 1층이 한 개 덤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경사지나 도로보다 꺼져 있는 땅이 잘만 활용하면 이제 상가 한 개를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하층을 쓸 수 있는 게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